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국 증시를 투자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어떠한 투자,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와 아까 유사한 내용을 삼성전자를 제가 예로 들어서 10월 5일 날 약간 한 달 전쯤 삼성전자는 퍼가 높을수록 우리가 이제 상식하고 반대죠. 퍼가 높을수록 매력적이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퍼가 1배인 그러니까 올해 이익을 지금 주식을 사면 한 번만에 다 벌 수 있는 2022년 기준으로 퍼가 1배인 HMM 옛날에 이제 현대상선이라는 해운 기업이죠. 이렇게 주식이 싸 보여도 저평가돼도 이런 기업은 팔아야 되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 퍼가 최근에 애널리스트가 이익을 하향 조정하고 반면에 주가가 최근에 저점 대비 한 거의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퍼가 골드만삭스 추정 기준으로 한 17배 정도 되는데 내년 2023년 이익 기준으로는 퍼가 높지만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경기 관련주를 퍼의 관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투자 그 프레임워크는 한국 시장 전체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경기에 레버리지가 많이 된 시클리컬한 영업 레버리지가 큰 증시가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너무 재미있는 제가 그림을 두 개를 며칠 전에 발견을 했어요. 이제 제가 외국 투자가들하고 이제 같이 공유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인데 첫 번째는 한 19세기 말 이후로 한 2, 30년 동안 연 단위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났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죠. 우리 통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아마 이제 그런 과목 들을 텐데 정규 분포. 그래서 이제 미국 10년 국채 기준으로 보면 2.5에서 5%연 수익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뭐 그거보다 수익률이 낮을 때 높을 때 그렇게 정규 분포가 되는데 금년은 어디에 와 있냐 하면 15%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서 지난 한 100, 한 2, 30년 사이에 가장 최악의 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게 발생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이러한 금년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아웃라이어다. 그래서 실제 뭐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같이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거나 그러한 그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은데 자산 가격에 버블이 터지면서 특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채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저도 처음을 봤는데 아주 아웃라이어인 해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증권 시장이 뭐 내년인지 후년인지 하여간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도 앞으로 있다는 그런 얘기니까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떠냐? 주식시장은 지금 뭐 S&P 500 기준으로 미국 증시를 보면 얼마 전에 3,500을 저점을 찍었을 때는 고점 대비 금년 초 대비 한 27% 하락했고 지금 S&P 지수 한 3,800 정도면 주가가 한 20%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20% 정도 하락을 한 것은 과거 한 120년, 130년 역사를 미국 증시에 놓고 봐도 한 하락률 기준으로 한 상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주식도 상당히 하락을 엄청 많이 한 하락률 기준으로는 되게 역사에 남을 정도로 올해 로스가 많은 해인데 그게 결국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나의 포트폴리오가 많이 망가졌지만 내년 후년에 주가는 좀 회복할 수 있는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결국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이 회복되듯이 주가도 반드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 항상 긴 관점에서 크게 그림을 보는 그런 훈련이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림을 제가 찾아서 우리 본론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로 HMM 해운업종의 그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상장 기업은 금년 예상 수익 기준 퍼가 1배인데도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되고, 삼성전자는 이제 2020년 그러니까 금년 초에 퍼가 8배, 9배였는데 기업 이익이 많이 하향 조정이 되고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2022년보다는 2023년 우리가 이제 퍼를 봐야 되는데 내년 이익 추정 기준으로 퍼가 한 17배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비싸게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이런 그 시점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그래서 10월 5일 날 그 영상인데 제가 이제 그때 아마 주가가 한 5만 원 중반쯤 삼성전자가 됐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삼성전자와 같은 주식은 퍼가 높을 때 사라. 그러니까 시클리컬 경기 관련 기업은 퍼가 높을 때 사고 퍼가 낮을 때 기업 이익이 정점에 왔을 때 팔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다시 제가 한번 차분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은 growing cyclical, mature cyclical, 그러니까 성장하는 경기 관련주, 성숙된 경기 관련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어떤 기업의 주인이 되는 과정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추세선, 우리가 성장을 아주 가파르게 하는 업종인지, 뭐 가령 전기차, 뭐 그 전자상거래, 뭐 배터리 이런 데가 여기 포함이 될 거고, 아니면 성장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이제 평평하게 실제 성장은 완전히 머추어 성숙된 그런 시클리컬들로 나누는데, 그런 추세선에다가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경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진폭이 경기의 진폭, 호황과 불황을 반복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진폭이 적을수록 상당히 예측 가능해서 좋은 거고, 진폭이 클수록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서 주가가 시장에서 페널티를 입습니다. 그래서 growing cyclical은 한국의 불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게, 한국은 시클리컬한 나라이지만 성장성이 떨어진다. 개별 기업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삼성전자, 애플, 알파벳 같은 데가 여기가 해당이 되고, 업종으로 치면 반도체, 전기차,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SaaS, Software as a Service, 뭐 이런 데들이 이제 해당이 될 거고, 성숙된 시클리컬은 기본적으로 크게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자동차, 내연기관, 그 다음에 뭐 한국이 우리가 여전히 비중이 높은 철강, 유화, 항공, 해운.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거의 여기에 이제 많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growing cyclical과 mature cyclical을 좀 차별화시켜서 봐야 된다. 나의 종목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해운업 얘기를 제가 좀 먼저 하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그 컨테이너 운임 이런 것들이 연초 대비 이제 많이 꺾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 한진해운이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우리 해운업에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축소가 돼서 뭐 반성의 목소리,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꼭 찬성하지는 않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약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growing cyclical로 가는데, 대표적인 mature 성숙된 시클리컬은 해운을 이제 아직도 못 잇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해운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정부가 해운 산업에 이제 뭐 3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 이제 뭐 일부는 HMM에서 받는 그 배당을 아마 KDB가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은 바로 며칠 전에 대신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운송업종, 뭐, 대한항공 이런 데랑 이제 HMM, 해운을, 분석을 한 건데, 여기 이제 보면, 2022년, 여기 이제 가장 밑에 박스를 보면, 퍼가 1.1배, 지금 이제 주가가 한 2만 원 정도 수준에서 시가총액이 한 10조 원쯤 됩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감익을 워낙 많이 해서 내년에는 퍼가 25배로 뛴다고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예측을 합니다. 근데 뭐 상당히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다른 증권사 신영의 8월달 조금 한 두세 달 지난 분석인데, 이것을 보면
2022년에서 2023년까지 감익은 되지만 엄청나게 많이 대신같이 그 이익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확실한 것은 금년 1분기가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정점, 피크이고 좀 내려가고 있는데, 그 내려가는 하락폭은 그렇게 급하진 않다. 근데 하여간 중요한 사실은 대신증권이건 신영증권 자료건 이미 금년 초에 분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점을 찍고 꺾이고 있고, 내년은 상당히 예측이 어렵다. 이제 그것이 되게 확실한 것이고, 올해 기업 이익 기준으로는 한진해운이 퍼가 한 1배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저렴해 보이죠. 하지만 이런 주식은 눈길도 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해운업종은 이제 이익의 정점을 바로 지났고, 금년 3분기, 4분기 이익을 많이 내도 시장은 내년에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싫어한다.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퍼가 얼마나 낮아도 매력적이어도 우리는 절대로 쳐다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좀 더 이익의 감소가 많이 진행이 돼서 1, 2년 후에 다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해운사인 덴마크의 머스크라고 있어요. 여기는 시총이 고점 대비 한 50% 빠졌는데도 여전히 시총이 한 50조 원이 넘고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도 퍼가 뭐 1배를 겨우 넘고, 그 다음에 이제 HMM하고 시가총액이 좀 비슷한 대만의 양밍머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점 대비 주가가 한 67% 하락을 했는데 시총이 66억 달러니까 10조 원쯤 되죠. 근데 여기도 퍼가 1배예요. 근데 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한국이나 대만이나 세계 최대 해운업체를 가진 덴마크나 해운업종은 퍼가 1배에 거래된다.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죠. 하지만 이런 데들은 우리가 눈길도 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투자 교실을 이제 영상을 6개로 올렸는데, 마지막 6회 수업에서 말씀드린 전 세계의 전문가들, 금융가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산업을 분류하는 게 이제 11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 산업재와 소재입니다. 그래서 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재에 포함이 되고, 철강 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material 소재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얼마만큼 내가 투자한 기업의 업종이 경기에 대한 레버리지가 있냐, 그게 이제 시클리컬한 거에 그 민감도 그 정도라고 하는데, 가장 방어적인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데가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통신 서비스,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래서 뭐 대부분 이런 회사들이 국내건 미국이건 금년 들어서 상당히 좋은 투자 성과를, 뭐 주가가 하락을 안 한 데도 있고, 헬스케어 같은 데는 하락을 했어도 낙폭이 아주 적은데, 가장 경기에 레버리지가 많은 데가 소재, 산업재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으로 시클리컬, 경기에 민감한 데가 경기 관련 소비재들, 그 다음에 IT, 에너지, 금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IT랑 금융도 시클리컬한 경기 관련 업종이다. 이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라는 것은 되게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초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96,000원에서 하락을 할 때 왜 그런지 몰랐지만, 지금 지나고 보면 금년에 삼성전자의 이익이 상반기에 정점을 찍고 지금 3분기에 내려가고 4분기에 급강하는 것을 미리 반영을 했다시피, 주가는 특히 기업이익의 정점과 저점, 그러니까 붐 앤 버스 사이클보다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를 특히 변곡점에 있어서는 선행을 한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의 기업이익이 내년 여름쯤 바닥을 친다고 보면, 최근에 주가가 금년에 들어서 5만 원 초반대에 바닥을 친 게 아마 삼성전자의 주가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큰 그림을 보는 전 세계 입장에서 많은 경험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이익이 아까 HMM처럼 이익의 정점에 가면
폭발적으로 기업 이익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보다도 기업 이익의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퍼가 적어져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는 해운업 같이 그 퍼가 뭐 1배,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뭐 덴마크 이제 1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철강 같은 데는 사이클이 좀 더 빨리 꺾였지만 포스코도 그 정점에 가기 전에 주가를 보면 퍼가 한 3배, 4배에서 그 주가가 정점을 이뤘죠. 그래서 약간 퍼가 낮아질수록 오히려 그 주식을 팔아야 되는 selling to strength라고 하고, 오히려 기업 이익이 너무 나쁘거나 적자가 나서 퍼를 계산하기 어렵거나 퍼가 너무 높을 때,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같은 데가 이제 그런데 퍼가 높을 때 오히려 우리는 투자 기회를 찾아야 된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데는 이 경기에 민감하지만 기본적으로 추세선이 성장이 높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고 장기 보유에도 좋다. 근데 한국에 그런 기업이 이렇게 많지는 불행히도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악재를 오히려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애널리스트가 하향 조정을 안 하나? 왜 삼성전자가 가이던스를 안 낮추나? 이제 저는 연초부터 기다렸는데 10월 초에 9월 말 10월 초에 나온 뉴스가 삼성전자가 반도체 직원 내부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매출 가이던스를 32%를 낮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기다리다. 왜냐하면 악재가 나와서 시장의 기대가 낮아지고 내년에 대한 추정치가 낮아지면 오히려 주가는 바닥을 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11월 아마 2일 날 국내 일간지가 그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갖고 왔건데 여기 우리나라 10월 주요 수출 품목들이 다 그 작년 동기 대비 다 감소율이 엄청 크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박스에 친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가전, 그러니까 하락폭이 큰 데는 다 삼성전자의 메인 비즈니스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담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애널리스트들이 하향 조정을 안 하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제 포기를 하고 하향 조정을 해서 주가가 바닥을 찍게 만들면 그때가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제 백기를 든다는 항복을 한다는 얘기죠. 영어로는 capitul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런 애널리스트가 백기를 들 때가 주로 주가의 바닥이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지난 몇 주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닌가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는 되게 좋은 회사인 게 과거 10년 아니면 20년을 봐도 그 고점과 저점이 기업 이익을 놓고 보던 주가를 놓고 봐도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진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2018년에 이게 슈퍼 사이클,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었고, 주가는 그거보다 선행을 해서 그거보다 이제 선행을 해서 미리 그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2019년에 주가가 바닥을 치고 쭉 올라왔죠. 그래서 그 금년 초에 작년 초에 이제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아마 내년 언제 뭐 아마 2분기나 3분기쯤 된다고 반도체 애널리스트 보고 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의 바닥을 찍는다면 주가는 이미 지금 바닥을 쳤을 가능성도 있고 아마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조만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주가의 바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언제가 바닥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무릎 이하의 주가 수준이라면 우리가 좀 편하게 나눠서 매수를 하는 게 좀 똑똑한 전략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골드만삭스 자료인데요.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뭐 골드만 같은 미국 회사나 국내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4분기 내년 특히 이익을 많이 하향 조정을 했고 골드만 같은 데는 아마 내년 2분기가 분기별 영업이익률의 바닥. 근데 그것도 뭐 실제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죠. 근데 그 영업이익률이 10% 미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게 bearish하게 보는데 실제 내년이 기업이익이 추정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음에
2024년은 회복을 한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면 HMM은 회복을 못하고 삼성전자만 회복을 하느냐.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영위하는 IT 산업은 성장 산업이고 HMM은 기본적으로 트렌드 라인이 평평한 성숙된 산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익이 삼성전자가 바닥이라면, 그리고 여기 이제 포캐스트 이익 추정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62,000원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퍼가 17배여서 이게 비싼 게 아니고 오히려 매력적이다. 퍼가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그 시기다. 특히 시클과 관련돼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시장 전체를 놓고 보던 한국의 주요 기업들 놓고 보던 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산업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투자 프레임워크를 갖고 퍼가 높을 때 주식을 매수하고 퍼가 급격히 낮아질 때 매도를 해야 되는 역발상, 우리가 이제 일반 상식과 거꾸로 되는 그러한 투자 프레임워크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